안녕하세요. 나를 키우는 힘 일기라는 주제로 수상자 사례 발표를 할 양지고등학교 3학년 박미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쌍방향으로 줌에 직접 제가 입장을 해서 저의 수상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8월 11일 기준 수능이 98일 남은 바람에 제가 학교에 가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 바람에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줌에 직접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된 화면으로 대신하게 되는데 이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득 안은 채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일기를 언제 처음으로 접근을 하게 됐고 그 접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일기를 접근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일기를 접근하게 된 계기는 바로 초등학교 숙제였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여름방학 때 일주일에 3번 이상 일기를 쓰는 것이 저의 여름방학 과제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그림 일기로 녹여내는 것이 저한테는 부담이었고, 어차피 뭐 별다를 게 없는 그런 하루하루인데, 어떻게 적어야 그 전날의 일기와 좀 차별성이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똑같으면 하루하루 다 베껴 쓴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약간 의식 때문에, 뭔가 좀 다르게 써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은 뭐 그런 상황을 약간 MSG를 쳐가면서 약간 거짓말을 살짝씩 보태서 적었기도 했었고, 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림 일기를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왜 나한테 일기를 쓰게 시키는 것인가. 뭐, 내줘야 될 과제가 없어서. 가장 만만한 게 일기니까. 일기를 선생님께서 내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께서 내주신 과제니까, 그 과제를 일단 다 수행을 해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일기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과제로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면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일기 쓰기 숙제를 안 내고 뭐 다른 과제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일기는 이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니까 다시 일기 쓰기를 시키는 겁니다, 저한테.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일기를 쓰면서 뭐 가정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일기라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진실된 그런 상황을 총책적으로 또는 도약적으로 간추려서 적는 것이 일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중학교 1학년 14살에 저는 좀 남들과 다른 가정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그 나이에는 조금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이 일기를 써서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기를 쓰는 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적어냈어요. 뭐 재밌지도 않았는데 막 재밌었다고 거짓말해서 쓰고, 뭐 행복한 척, 뭐 이런 식으로 뭐 보기 좋게 이쁘게 포장을 해서 일기를 거짓되게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의 저의 일기는 그렇지 않지만 저의 일기의 접근, 일기를 처음으로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저의 일기는 조금 좋지 않았던 기억으로 첫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를 쓰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중학교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에 썼던 그 일기 그 시기를 딱 거쳐가고 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이렇게 트렌디한 형식으로 일기를 쓰는 그런 영상들이 화제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다이어리 꾸미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일기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그닥 좋은 접근으로 제 삶에 녹아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일기가 솔직히 좀 부담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였고 그런 문화생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지 않았고 그냥 뭐 과제가 있으면 쓰고 뭐 그런 정도였었는데 제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일기의 형식을 보고서 다시 한번 펜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쁘게 스티커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미적 감각이 있도록 꾸며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뭐 그 속에서 글로 나의 오늘 하루를 간략하게 적어가지고 이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나중에 봤을 때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딱 펼쳤었을 때 팝업북 형식으로 이쁘게 꾸밀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일기를 쓰게 되는 계기가 바로 다이어리 꾸미기라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로 일기를 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 속 화면처럼 이쁘게 또 아기자기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대충 이러한 형식으로 사진도 넣고 뭐 영화를 봤으면은 영화 티켓을 잘라가지고 공책에다가 붙여가지고 어떤 영화를 봤고 어떤 느낌이었고 오늘 하루는 어떤 기분이었고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이쁜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수집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하루하루들을.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뭔가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살짝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스티커, 여기 보시면은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값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게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 오래 걸려서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이제 거의 공부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 일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바로 스터디 플래너와 함께 병행해서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의 맨 밑쪽을 보면은 거의 오늘 하루 평가라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하루의 요약을, 자잘한 하루 기록을 적어주고 더불어서 공부한 내용인 학습량과 집중도, 개선점 등등을 적어서 간략하게 일기를 짤막하게 쓰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잖아요. 저는 특히 공부 학습량이 부진했던 거를 제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공부를 해줬어요. 학교 끝나면은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공부를 해줬는데 공부한 게 매일매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쓸만한 그 일기의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의 연장선이어서 일기 쓰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공부했던 것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 공부는 어땠고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배워서 뭐 어떤 느낌이 들었고 이런 것을 어떠한 학문에 다학제적으로 연관을 시킬 수 있겠고 뭐 오늘의 멘탈은 어땠는지 오늘 공부하면서 집중도는 어땠는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했으면 좋겠는지 뭐 어떤 기대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작성을 해주다 보니까 또 이것이 또 색다르게 공부와 일기가 융합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기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높아져서 일기가 단순히 공책에 적어가거나 뭐 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면은 이 효율도를 높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기 쓰는 것은 작심삼일에 멈춰서 될 게 아니고 매일매일 손에 익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기 쓰는 거를 단순한 활동 한 개, 개별적인 활동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활동과 연계되는 활동으로 한번 묶어보면 이 일기 쓰는 것이라는 활동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안해낸 방식이고요. 일기를 쓰게 되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학습 능력이 글쓰기 능력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면서 글을 쓰게 되면은 결국 그것도 글을 쓰는 작문에 포함되는 것이다 보니까 글쓰기 능력이 실제로 많이 함양이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과학 실험으로 논증된 결과도 있었고요. 제가 스스로
그 일기 쓰기를 매번 거쳐가면서 글쓰기 실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글 쓴다는 거에 대한 그 자체만으로도 일기 쓰기는 효과적인 효율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의 이제 부산물로 뭐 글쓰기의 효과가 높아진다 뭐 라는 장점도 있지만, 저는 일기 쓰기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글쓰기 함양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글쓰기 실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장점에 속하지만, 결론적으로 일기 쓰기는 나의 하루를 집약적으로 적어낸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기의 가장 큰 장점, 일기를 씀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삶의 변화는 바로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글쓰기 효과만 높아진다면 솔직히 말하자면 일기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글쓰기 학원에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따로 작문 전문 학원에 자녀를 보내도 글쓰기 실력은 확연히 높아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필사를 하더라도 글쓰기 실력은 높아진다는 과학 실험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일기 쓰기가 단순히 글쓰기 실력을 함양시키는 것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꼬를 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쓰기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일기를 쓰면서 가장 많이 바뀌었던 저 자신의 변화는 바로 성숙인데요. 이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스스로를 평가하는 일기.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평가를 하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경험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활동, 일기를 하면서 이 일기를 통한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 일기를 쓰면서 가장 많이 누리게 된 저의 활동 장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되면은 바로 메타인지적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메타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올라와서 이 메타인지를 함양해야 된다고, 이 메타인지를 잠재 능력에서 그만둘 게 아니고 이 잠재 능력을 깨우쳐야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메타인지가 사실상 생소한 단어이긴 합니다. 이 생소한 단어가 품고 있는 참신한 개념이 있는데, 이 참신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이고, 초인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그냥 성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쉽게 말하자면은 자신은 얼만큼 할 수 있는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으며, 모르는 것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서술을 합니다. 제가 이 메타 인지를 어떻게 일기를 통해서 함양을 시켰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 플래너 밑에 오늘 하루 뭐 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내가 학습한 거와 더불어서 일기를 써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계기를 일기를 통해서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습 과정과 자신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컨트롤해갈 수 있는 지능을 높이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의식 전반을 일기를 통해서 제가 직접 다스리게 되니까 메타인지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냉철히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인데, 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에 대한 일과를 스스로 간략하게 적을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글쓰기 능력 속에서 자신이 풀어낸 오늘의 하루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을 보완하면 또 좋을지 다시 한번 뇌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다 생각 과정을 거쳐가지고 글로 풀어낼 수 있는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총 3단계에 걸쳐가지고 메타인지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면에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일기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기가 메타 인지적 사고력을 향상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 인지적 지식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를 결과적으로 꽉 잡기 위해서는 일기 쓰는 방식으로 함께 하면 이 메타 인지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저는 굳건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기를 통한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객관화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일기 쓰기 실력이, 제가 저를 스스로 자기 객관화하는 실력이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를 평가해줄 무언가가 또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앞에 사랑일기라는 그런 단체가 눈에 띄더라고요. 사랑일기는 저한테 있어서 상당한 기회였습니다. 저의 일기를 부끄럼 없이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고, 이 일기를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과 소통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면서 내 삶을 녹아낸 일기에 대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서 이 일기에 대한 검증을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나는 나를 키우는 힘이, 내가 나를 스스로 다독이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힘들이 키워지게 돼서 결국에는 사랑일기와 함께 이렇게 나의 일기를 검증받으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좀 더 전인적으로 커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단 한 가지의 저의 스스로의 물음을 저에게 내던졌습니다. 일기 이 정도 썼으니까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일기 썼으니까, 이만큼 글 오래 썼으니까 내가 다른 작가들 못지않게 글을 오래 썼다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일기 쓰기를 바탕으로 다져진 나의 글쓰기 실력을 기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바로 책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낸다는 것은 제가 작가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어린애가 무슨 작가겠어. 내가 무슨 소설을 쓸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는 그런 작가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를 쓰는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내의 일기라는 책을 보면서 저의 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일기를 썼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나의 성적이 향상이 되었으니까 나의 일기를 책으로 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공부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그런 길을 알려주는 그런 자서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학습 방법을 담은 그런 꿀팁이 있는 그런 공부 방법, 전략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안내일기처럼 나의 일기, 내가 커오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녹여낸 그런 나만의 책이 될 수도 있었고요. 또는 다이어리로 냈으면은 이쁘게, 요즘에 다이어리도 이쁘면은 다 이렇게 사고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상업적 목적을, 그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일기를 쓴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가 책을 써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 일기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나도 너희와 같은 때가 있었고 너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라는 하루하루의 기록을, 그리고 일기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나의 그런 기록들을, 솔직히 성장을 하고 커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참된 어른으로 커가는 과정들을 솔직히 말하면 내 키가 크고 내 살이 불어나고 이러한 것들 빼고는 사실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면 멋진 어른이 돼서, 떳떳한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큰 모토인데,
이러한 것들, 이 성장 과정들이 저한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담아내온 그런 하루하루의 과정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 증거 자체가 될 수 있고, 이 성장 과정들이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기를 단순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책으로 이쁘게 다시 워드로 옮겨가지고 내는 것이 저의 하나의 저의 버킷리스트로 남게 됩니다. 버킷리스트로 남게 됐는데,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으로만은 뭔가 책을 쓰기에는 저의 글쓰기 실력이, 일기로 갈고 닦은 저의 글쓰기 실력이 살짝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일기의 일부를 발췌를 하고, 그 일기 속에서 나타나는 하루하루의 사회 현상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싸웠다라고 한다면, 부모님과 싸웠었을 때 일어나는 이제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저는 이제 부자지간, 이제 부녀지간에서 뭐 일어나는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약간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심리학적으로 뭐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일기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싹 다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고나래라고 했고요. 뭐 인문학 대화라고 해서 뭐 저의 일기를 할아버지께서 보시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어떻게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거의 앞부분에는 제가 어렸었을 때 썼던 일기의 일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린 날의 감정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커가는지에 대한, 또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고 일기를 통해서 책을 내다 보니까요, 저에게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나의 하루를 떳떳하게 공책에 적어내고, 이 공책에 적어낸 글들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을 살아갔던 힘을 만들어주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일기라는 글쓰기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유명한 지금 우리가 악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들께서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활동이자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단순히 일기라는 것이 처음에 접근이 그닥 완만하지는 못했지만, 이 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교정할 수 있었고, 나의 삶을 교정해준 일기를 통해서 저의 버킷리스트를 세워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사랑일기 연수원이라는 단체도 알게 되었고, 이 단체를 통해서 상도 받으면서 상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원론적으로 일기에 대한 이 접근이 좀 더 편해지게 느껴지게 되면서 일기를 쓰는 습관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더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저의 삶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이 자부심과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저의 성장 과정들이 눈으로 읽히게 되니까 그에 대한, 제 인생에 대한 솔루션을 제 일기에서 스스로 찾을 수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이 곤욕이었고,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단순히 적어내는 것에 그쳤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쓰기만 하고 그 쓰기만 하는 시간들이 겹쳐지고 쌓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단순히 글쓰기 함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자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자기 성숙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메타인지적인 사고 향상이 일어나면서 나를 좀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것이 일기의 순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내주신 사랑의 일기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발표 실력이 좋지 않았음에도 저의 사례 발표를 들어주신 사랑의 일기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다음에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일기를 통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한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게 될 계기가 있다면 그때 좀 더 성숙하고 일기를 통해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돼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